안녕하세요. 김영준의 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는 마이크 트라웃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는 절반만 맞는 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또한 클레이튼 커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커쇼는 어제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 7이닝 9K 1실점 승리를 따내고 시즌 11승에 성공했는데요. 올 시즌 20경기에서 모두 6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올해 6이닝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투수는 커쇼가 유일합니다. 물론 커쇼는 세 차례 싸이영상을 따내던 시절의 위력은 아닙니다. 과거 커쇼는 95마일을 던지던 좌완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패스트볼 구속이 90마일 언저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잭 그레인키만큼이나 새로운 구속대에 잘 안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중계 중에 커쇼를 디카프리오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커쇼를 배우에 비교를 한다면 과거에는 꽃미남이었지만 지금은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중년 배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김 커쇼라고 불릴 정도로 친숙하다 보니 커쇼의 위대함을 잘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커쇼는 이미 메이저리그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커쇼는 3번의 싸이영상을 수상한 역대 10명 중 1명입니다. 그리고 2위 2번, 3위 1번을 했는데요. 득표가 모두 반영되는 싸이영 최저 점수는 로저 클레멘스, 랜디 존슨, 그렉 매덕스 다음입니다. 그리고 역대 싸이영상 3회, 리그 MVP, 트리플 크라운을 모두 차지한 투수는 샌디 코펙스, 로저 클레멘스, 클레이튼 커쇼 3명뿐인데요. 클레멘스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커쇼는 1920년 이후 라이브볼 시대에 300경기 이상 선발로 나서 20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2.41의 통산 평균 자책점은 2.75인 2위 화이트포드와 상당한 차이인데요. 라이브볼 시대 2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은퇴한 3천 탈삼진 투수는 2.86을 기록한 톰 시버와 2.91을 기록한 밥 깁슨뿐입니다. 커쇼는 시대와 구장의 차이를 고려한 조정 평균 자책점에서도 159로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레프티 그로브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수비 배제 평균 자책점에서도 샌디 코펙스와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커쇼는 이닝당 출루 허용에서도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제치고 라이브볼 시대 1위에 올라 있는데요. 현재 6할 9푼 8리인 개인 승률 역시 라이브볼 시대 1위이자 모든 시대를 합쳐도 1위에 해당이 됩니다. 투수로서는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온 커쇼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커쇼는 1988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10살 때 이혼하고 어머니가 혼자서 키우게 됩니다. 커쇼의 어머니는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도 미국의 3대 부촌 중 하나라고 하는 하이랜드 파크를 떠나지 않았는데요. 커쇼의 고등학교 시절 코치에 따르면 커쇼의 가정은 지역사회에서 검은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자들 사이에서 편모 가정의 경제력도 크게 떨어지는 튀는 존재였던 거죠. 하지만 커쇼는 일생일대의 은인을 만납니다. 커쇼는 10대 때부터 지금의 부인인 앨런을 만나게 되는데요. 앨런의 할아버지가 커쇼의 장래성을 꿰뚫어 본 겁니다. 미국에는 트래블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시즌이 끝나면 그 지역의 뛰어난 선수들이 팀을 만들어 야구를 계속하는 건데요. 이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난한 흑인 소년들이 야구에서 소외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과거 제이 브루스는 집이 상당히 가난했었는데 이웃들이 돈을 모아준 덕분에 트래블볼에 참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커쇼의 여자친구의 할아버지는 커쇼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커쇼에게 전폭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커쇼를 있게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쇼는 고교 졸업반인 2006년 드래프트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드래프트의 최대어는 제2의 랜디 존슨으로 불린 노스캐롤라이나대 좌완 앤드류 밀러였습니다. 그런데 1순위 지명권을 가진 캔자스시티가 밀러 대신 드래프트 재수생인 루크 호체이버를 선택하면서 파란이 일어납니다. 6순위 지명권을 가진 디트로이트는 원래 커쇼를 지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5순위까지 밀러를 지명한 팀이 없자 커쇼 대신 밀러를 뽑습니다. 그리고 7순위인 다저스는 역시 지명순위가 밀린 팀 린스컴 대신 커쇼를 선택합니다. 당초 커쇼는 템파베이가 3순위로 지명한 에반 롱고리아, 피츠버그가 4순위로 지명한 브래드 링컨에 이어 다저스가 뽑고 싶었던 세 번째 선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캔자스시티가 밀러를 데려갔다면 디트로이트는 커쇼를 데려갔을 것이고 저스틴 벌랜더와 함께 역사적인 트윈타워를 세울 뻔했습니다.
커쇼는 우리 시대 최고의 투수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규 시즌에만 한정이 됩니다. 커쇼는 자신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9승 10패, 평균자책점 4.3이라는 포스트 시즌 통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쇼의 좋지 않은 가을 야구 성적에는 매팅리 감독 시절 자꾸 3일 휴식 후 등판을 시킨 것도 컸는데요. 하지만 커쇼는 휴식일이 충분했던 경기들도 잘 던지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커쇼를 만든 그의 장점이 커쇼의 가을 야구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커쇼의 부인에 따르면 커쇼는 정규 시즌에도 등판하기 전날부터 극도로 예민해지고 안절부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커쇼와 7살 차이지만 친구였던 포수 AJ 앨리스는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루틴에 대한 지독스러운 집착, 승리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커쇼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라도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그냥 지켜볼 뿐이죠. 내일이면 커쇼는 다시 다음 등판을 준비할 겁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우리는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이기적이며 때로는 바보 같죠. 하지만 커쇼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규 시즌에서는 완벽한 자기관리와 경기 몰입으로 이어지지만 더 큰 중압감을 가지는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는 좋지 않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올해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1선발은 큰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뷰러까지 2선발을 맡아준다면 커쇼는 좀 더 편안하게 가을 야구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쇼가 이번 가을에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의 야구야구